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0.8%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며칠 사이에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죠. 국내 증시가 지금 탄력적으로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역시나 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차트에 보시는 것 실시간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요, 탄력 있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약 한 일주일 넘도록 횡보 정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 100 선물 기준입니다. 62평 돌파해 놓고 위에서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더로 더 아래로만 크게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잘 버텨만 주면 위아래로 뭐 횡보하든지 위로 급등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급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최소한 아래로만 내려오지 말아라. 옆으로 횡보해줘도 우리 국내 증시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그게 뭐냐? 우리 국내 증시가 여기 62평 올라와 있는 미국 나스닥 대비해서 지금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미국 증시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 보는 김에 요거 좀 보시죠. 화살표 매수 신호, 여기 매도 신호, 여기 매수 신호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큰 신호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최근 들어서 추세가 좀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고요. 매수 신호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유한양행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9월달 어떤 이슈가 좀 호재로 있을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 부분들은요. 바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입니다. 앞에서 워낙 뭐 떠들썩하게 떠들어놨고 또 그게 언론이나 보도를 많이 됐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립니다. 왜냐면 때가 됐기 때문에. 자, KRX 우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인데 말 그대로 지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수 하나를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있고 그 코스피 지수에서 200개 종목을 모아놓은 파생돼서 지수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 예, 그리고 또 뭐 코스피 100 지수 뭐 등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만드냐? 그럼 여기 KRX 밸류업 지수는 대체 왜 만드는 거냐? 요걸 통해서 파생 상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증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삼성증권, 뭐 우리 미래에셋, 뭐 또는 KB 등등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야. 무엇을 만드는가요? ETF. ETF가 뭔데? 상장지수 펀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코덱스라는 상품들이죠. 삼성증권에서 다 상장시켜 놓은 상품들이에요. 그럼 그걸 주식처럼 우리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러면 이 지수를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공개하고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상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연계한 상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TF 상품을 상장을 12월 달까지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키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상품을 만들면 작게는 뭐 몇천억대 정도 수준의 자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는. 그러면 ETF 상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상품에 우리 유한양행이 편입돼야 되겠죠. 그쵸? 포함돼야지 이게 호재가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천억대 몇천억대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뭐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밸류업과 관련돼서 뭐 금융주들 될 수도 있고 뭐 우리처럼 유한양처럼 제약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을 좀 감안하자면 제약 바이오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한양행이 여기에 편입돼 있다. 그런데 그 유한양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그러면 여기 ETF 종목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억 정도의 자금 유입이 됐다라고 보면 그 정도의 여기 한 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분산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일시적으로 일단은 들어와 주고 앞으로는 이 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한양행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본이. 예, 다른 종목들 뭐 6%, 7%, 8%그 비중대로 나눠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스켓,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바구니에 뭐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편입된 종목들이 분산해서 나눠서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호재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또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밸류업 지수가 출시돼서 상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투자자님들이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9월 달부터 12월 달 ETF 상장까지 뭐 무조건 계속 상승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호재성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벤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유한양행이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방어적인 흐름들, 하방 경직성은 좀 보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9월 초에 또 일본 거래소를 또 직접 방문해서 또 실제 앞서서 먼저 일본은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밸류업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을 좀 논의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9월 달에 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유한양행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겠다. 계속 롱런 하면서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매도 신호가 나오고 또 팔아야 된다면 우리는 팔 거다. 하지만 또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또 살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 신호 타점들을 딱 따박따박 잡아주니까 우리는 그 기준대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슈 호재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팔고 다른 종목들을 계속 발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좋은 주식,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들은 단기 고점 잡히면 또 팔았다가 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단기 바닥 신호, 매수 신호들이 들어오면 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말씀드렸고요. 바로 두 번째는요. 바로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황들인데 실제 지금 의료계가 뭐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저는 뭐 건강하고 또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응급실을 지금 가본 적은 없어서 실제 뉴스나 보도 상황으로밖에 우리는 들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 119 응급차들이 뭐 뺑뺑이 돌린다 정도까지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실제 이런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가 늦어짐으로써 어떤 위기의 상황들, 급박한 상황에서는 바로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응급 환자는 아니지만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그쵸? 아니면 우리 가족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질병들 또 발생돼서 내가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가도 지금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셧다운 된다든지 말 그대로 그냥 병원이 뭐 그냥 휴업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고통받고 집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장 약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통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 뭐 처방이라도 약이라도 가서 뭐 어떻게든 약을 좀 타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가서 당장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약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왜냐면 응급 환자들 병원에서 지금 못 받는 상황이고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래서 약국을 더 찾을 수밖에 없고 지금 상비약을 급하게 미리미리 또 구매하는 또 사재기하는 상황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군다나 29일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투자자분들. 조합원이 70%가 간호사예요. 지금 의사가 떠났지만 뭐 일부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면서 지금 뭐 어떻게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당장 29일 날 있습니다. 간호사가 70%로 조합원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게 총파업된다? 이거 의료 공백뿐만 아니라 이거 거의 붕괴, 정말 말 그대로 셧다운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식약처 차장이죠. 김유미 식약처 차장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감기약 생산 확대를 독려했고 뭐 이 뜨거운 여름에 무슨 감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급박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대치하고 싸우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 차장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대원제약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6개 제약사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참석해서 간담회를 좀 개최했다. 그래서 좀 생산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에서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당장 우리 다음 달 앞두고 있는 추석 명절을 좀 대비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당장 앞두고 있는 29일 우리 총파업, 이것도 파업도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 파업도 문제인데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네. 이제 한 달째 남지도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 다수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우리 서로 덕담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또 술도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여행이나 관광지에 가면 또 인파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추석 이후에 얼마나 많이 급증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게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 환자가 급증하게 되거나 특히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특히 집안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응급 환자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이거야말로 의료계의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네,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라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많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이런 상비약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뭐 오늘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또 일부 제약 종목들이 오늘 다소 좀 강했었던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쪽 제약바이오 쪽 뭐 물론 우리 뭐 일부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에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위로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명절 이후에 의료 말 그대로 대란이니 셧다운이니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는 10월 11월 좀 시원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우리가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11월 5일 미국 대선이죠. 11월 5일 우리 공화당과 민주당을 놓고 보면 양측 모두 약가 인하라든가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11월 5일자입니다. 이 날짜를 앞두고도 역시나 우리 국내 K바이오, 제약바이오 업종들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복제약인 우리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일시적으로 황제주가 됐었죠. 오늘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넘겼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매 신호 타점대로 보면 여기 바닥 신호 나왔고요. 여기 단기 고점 다시 바닥, 단기 고점 바닥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매매 신호 타점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 쪽, 제약 바이오 쪽 수급들 여전히 좋다. 물론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업종은 분명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역시나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은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우리가 뭐 꼭 이 비싼 종목을 뭐 매수해라 이거보다는 우리 그 제약바이오에서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탑이니까 대장이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될지 당분간 주목하고 또 유한양행 주가도 여전히 지금 흐름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단기 추세 다 우상향으로 돌려 세워져 있고 주가도 역시나 지금 급등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5위평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돼서 이어질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한양행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 뭐 단기 목표가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을 우리 오른쪽 유료방에서 투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투자 여러분들 매매 대응하기 어렵고 또 기준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자 보내주시고요. 상담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실제 알림 설정해 두시고 매매 대응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주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미국 증시 대외 변수는 미국 증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폭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높다고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자분들이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돌아나가는 업종들 지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를 계속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지 않는다면 포트에 없다라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HLB도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지만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최소 한두 개 이상은 투자자분들이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투자자분들이 잘 인지하고 또 매매 대응하는데 기준만 잘 잡으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 날 수 있다고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